자, 이번에는 표준 발음법으로 들어갑시다. 표준 발음법.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의 원칙은요. 자,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릅니다. 자, 보세요.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건 그냥 우리가 실제로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거야. 그리고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입에서 소리 나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뭘로 써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 문장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글로 써야지만 알 수 있거든. 문자로 써야지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말이 먼저고 글자가 다음이라고. 자, 그래서 실제 발음을 따르네. 자, 여기에 지금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처음 배우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 전통성은 뭘 의미하냐면요. 소리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소리의 길이를 구분해왔던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실제 발음을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장음이랑 단음을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 혹시 아직 알고 있습니까? KBS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선 장음, 단음 다 외워야 되는 거. 1, 2, 3, 4, 5, 6, 7, 8 할 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KBS 뉴스를 들으면 아직도 장음 발음을 정확하게 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은 사실 장단음 발음을 잘 구분 못하지만 예전부터 해오던 어떤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통성을 그대로 따르고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293페이지요) 자,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전통성은 소리의 길이요. 그 다음에 합리성은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요 이중모음에서 뭐만 살펴볼 거냐면 의만 살펴볼 겁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의의 발음 조건 4가지. 여기 한번 적어볼까? 의 발음. 첫 번째는 단어의 첫 음절에 쓰이는 의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의로만 발음하죠. 그러면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어떻게 발음하는데요? 이 로도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로만 로도만 생각하면 돼. 로만은 뭐야? 하나만 가능한 거고 로도는 뭐야? 다른 것도 허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첫 음절로 쓰이는 의는요, 의로만 발음하죠. 자,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의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로도 발음하는 게 가능하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는요, 이 로만 발음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사 의는요, 로도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는 이 로만 발음한다는 건 의로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죠? 이만 발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희망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얘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돼? 희망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닐리리아 이렇게 있으면은 닐리리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자, 다음 조사의 같은 경우에는 로도 발음이기 때문에 뭐야?
의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에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는 로만, 그러니까 하나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로도 발음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발음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 발음은 이렇게 그냥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도 다 그냥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 도죠. 도 허용하는 거, 허용 발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봅시다.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처는요 어떻게 발음한다? 지어 처로 발음 안 하고 그냥 처 이렇게 발음합니다. 얘가 웃긴 게요. 예를 들어서 거랑 겨는요, 겨 이러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랑 저는요 실제 발음상에서 겨만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음의 위치 때문입니다. 그냥 이건 알아만 두세요. 이 모음이요 무슨 모음입니까? 고모음이죠. 그런데 이 지읒은 무슨 소리야? 경구개음이거든. 그래서 혀가 계속 어디에만 있어? 입천장 근처에만 있어. 계속 위로 올라가 있어요. 혀가 고모음이라서 올라가 있고 얘가 그 세디천장 소리라서 올라가 있거든. 이 혀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여 같은 경우에는요 반모음 이 플러스 어잖아. 그래서 이 소리를 낼 때 고모음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혀가 위에 있어가지고 지음 발음할 때 저처는요 저처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겨는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가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표준 발음이 가저입니다. 가저. 그러니까 발음 기호 안에서요 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용언의 활용형일 때. 알죠? 근데 용언의 활용형 제외하고는요 저처가 애초에 쓰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처라는 그 글자 자체가 거의 대부분 용언의 활용형에서 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저와 처로 발음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와 례. 요거는요 예례 이외 예는요 뭐로도 발음하는 게 가능하다? 에로 발음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시계도 맞는 말이고 시계도 맞는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의례 이러면 얘는 어떻게만 발음해야 돼? 예로만 발음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의 이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예로만 발음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이외의 예는 뭐야? 에로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 시계 다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어요. 자, 다음 장단 구분하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부터는 요 의문의 변동에 나왔던 거 그대로 그냥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쭉 넘어갈 겁니다. 더 넘어가고 이제 맞춤법 봅시다. 맞춤법 골치 아프죠 대신해서. 페이지는 304페이지. 이거 좀 진짜 어렵게 나오네요. 이거 대신해서. 자, 표준어는요. 자, 보세요. 소리 나는 대로 적돼야. 자, 그래서 봐봐. 여기에 뭐야 밑줄만 꺼졌나?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돼.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이 일단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리가 그냥 아무 문장이나 떠올려 봐봐. 아무 문장이나 떠올렸을 때 걔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가 많을까요? 형태를 밝혀 적은 표기가 많을까요? 숫자로 따지면 형태로 밝혀 적은 표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조사를 늘 붙여서 얘기하는데 조사는 항상 구분해서 써야 되거든.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항상 구별해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말하면요 그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보다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어 한글 맞춤법 그 규칙들을 쭉 보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어떤 감이 오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약간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데가 원래 대원칙이고요. 그 대원칙 안에 조건으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법에 맞는 게 원칙이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면은 어법에 맞는 걸 더 많이 쓰게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를 뭐라고 합니까? 표응주의라고 하죠. 어법에 맞도록 쓰는 걸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은요 표응
사실 말은 아니죠. 우리 글은요. 우리 글은 표음주의랑 표의주의를 모두 표방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모두 표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표의주의를 표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단어가 무엇에 따라서 달라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된단 말이야. 그렇죠? 야, 그래서 꼬하고 치읓으로 해서 치읓이 연음돼서 넘어갈 때도 있고요. 또는 받침으로 쓰면 얘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니은 미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음화에 의해서 니은으로 발음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꽃만 이러면 발음은 꽃만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원래는 얘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된다고.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돼가 뭐 첫 번째 원칙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계속 매번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의 효율이 떨어집니까? 읽기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어법에 맞도록 하는 요 표의주의는요. 무엇의 효율성을 위한 겁니까? 읽기의 효율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표음주의는 무엇의 효율일까요? 표기의 효율입니다. 자, 그래서 표기의 효율성에 따라서 표음주의를 표방하고요. 읽기의 효율에 따라서 표의주의를 표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모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만 좀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압니까? 예를 들어서 지읒, 치읒 이렇게 우리가 표기한단 말이야. 얘네들 이름이야. 맞죠? 지읒, 치읒. 그런데 여기 뒤에 주격조사 이 붙으면 얘 발음 어떻게 됩니까? 지읒, 지 이렇게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읒, 시라고 발음합니다. 디귿도 마찬가지죠. 디귿, 디 이렇게 안 합니다. 디귿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지읒, 치읒. 그 다음에 키읔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읔, 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키읔기 이렇게 얘기하죠. 키읔기. 발음할 때. 자, 그래서 얘가 주격조사 이가 붙거나 또는 목적격조사 을이 붙을 때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된다? 원래는 뭐 해야 돼?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리가 연음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소리가 연음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발음을 허용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이, 지읒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05페이지. 자, 국외음화는 뭐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국외음화가 사용되는 이 상황은요. 뭘로 적는다? 지읒, 치읒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디귿, 티읒으로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소리를 바탕으로 표기를 할 때 소리는 지읒으로 소리가 나지만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디귿, 티읒으로 적는다고. 그럼 얘는 표음주의야, 표의주의야? 표의주의가 됩니다. 왜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말의 표기는요, 표음주의랑 표의주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을 항상 뭐로 생각하면 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냐 안 적었냐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뭐야? 표의주의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발음이 되면은 마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뭔데? 우리가 표의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두 개가 단어가 다른 단어야. 왜 다른 단어인데? 국외음화는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뒷말이 무엇일 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만 드러나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애가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건 앞말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단어가 형성되지. 맞죠? 그래서 형태소의 경계에서 항상 생기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구별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자, 그 다음에 디귿 받침. 자, 디귿 받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게 사실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는 항상 받침 소리로 디귿을 쓴단 말이야. 이 디귿을 쓰는 이유가 뭔데?
뭐 등등등 있잖아. 히읗까지. 얘네 중에서 그냥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디귿으로 통일해가지고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표기할 때는 이런 비슷한 소리들이 있을 때 디귿 받침을 많이 써, 시옷 받침을 많이 써. 시옷 받침을 더 많이 씁니다. 그거는 무엇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디귿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시옷으로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디귿 받침이 종성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8중성에서 7중성으로 사라지면서 디귿 받침보다 시옷 받침의 표기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귿 받침을 써야 되냐 시옷 받침을 써야 되냐라고 하는 이 판단의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한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들은 뭐로 쓴다고? 시옷으로 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을 근거가 없다는 건 무엇이 없다는 뜻일까요? 어원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원 또는 규칙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뭘 한다? 시옷을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돗자리, 그 다음에 우덜은, 그 다음에 예첫, 톳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왜 시옷으로 쓰는지 알 수 없어. 그리고 디귿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왜 디귿으로 쓰는지 알 수 없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들은 전부 뭘로 쓴다고? 시옷으로 쓴다고요. 그러면 알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옆에 지금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틀 플러스 날이라고 하면 이튿날이라고 하죠. 사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있고요. 비슷한 것도 뭐가 있냐면 반지꼬리가 있습니다. 얘 원래 어떻게 합쳐진 말이냐면요. 반질과 고리가 합쳐진 말이거든. 그래서 반지꼬리가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요.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는 무엇을 찾을 수 있어? 규칙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뭘로 적어준다? 디귿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것도 있어요. 소리를 듣다. 얘는 왜 디귿 받침으로 쓰는데? 심지어 활용하면 어떻게 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근데 듣다는 왜 쓰는데? 중세국어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옛 국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경우 또는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디귿 받침으로 씁니다. 자, 다음 두음 법칙 넘어갑시다. 자, 두음 법칙은요.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일까요? 아니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일까요? 규나야 뭐야? 두음 법칙은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일까? 아니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일까? 표음주의일까? 표의주의일까? 두음 법칙은 우리가 뭐라고요? 안 들리는 거라고요? 표음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자로 쓰니까 뜻이 밝혀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두음 법칙은요. 봐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한자를 생각해보면 얘는 한자의 음이 뭡니까? 여자, 녀자입니다. 녀. 맞죠? 그런데 얘가 첫 음절로 올 때는 어떻게 되는데? 여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저기 뭐냐?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거거든요. 자, 근데 형태소의 원형은 뭔데? 녀가 형태소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첫 음절로 올 때 여성으로 바꿔 쓰잖아. 그러면 바꿔 쓴다라는 점에서 형태소의 원형이 변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형태를 밝혀 적는 거야? 아닙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음 법칙은 모두 무엇에 해당한다? 표음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음 법칙 나오면 그냥 예외 없이 표음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표인지 표음인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자주 나오거든요. 전부 공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두음 법칙은 우리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니은 소리가 뭐가 되는 거?
영형태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야.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이 뭘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형태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리을이 뭘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이러면 여자가 여가 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익 이러면 이익할 때 이자는 리거든. 리.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낙원. 원래는 즐거울 낙자잖아. 락. 맞죠? 근데 이제 첫 글자일 때는 낙으로 변하죠. 자, 그래서 니은이 이응으로 변하는 경우, 리을이 이응으로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도움 법칙은.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얘는 조항번호 셋 다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 낼 때요. 가끔씩 이 세 개 조항 중에서 한 개만 조항만 딱 위에 보기에 나와 있어. 그러고 나서는 다른 애들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라는 걸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겉으로는 그런 거 물어보는 척 아닌 척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요거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주 나와요. 1학년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음법칙 같은 경우에는 두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어의 첫머리거든. 근데 단어의 첫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합성어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느냐?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씁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 우리 다 역이용이라고 하잖아. 역이용. 그런데 이 이자는 원래 리자라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역리용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을 가진다고? 마치 접두사 같은 느낌을 가진다고. 혼자서는 안 쓰이고 역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글자가 붙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반대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 역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마치 접두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얘 이후에 나오는 애들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씁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한자어지만 뭐가 나눠져야 될까요? 형태소가 나눠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행할 때 여는 원래 여자거든. 한자로 따지면.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봐. 얘를요, 해외랑 여행으로 형태소를 구분하지, 해랑 외여행으로 구분하는 사람 있어? 없잖아. 해외여랑 행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냐면, 형태소의 구분이,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확하게 나뉘는 애들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두음법칙을 적용한 상태로 합성을 시켜줍니다. 이거 합성어죠. 그래서 두음법칙은 이렇게도 활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준말에서 본음으로 나눈 경우에는요, 본음대로 적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거는 그 두음법칙을 적용 안 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흔히 국제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떼서 연이라고 하면은 얘는 원래 련자거든, 련. 자, 그래서 국제연합이라고 하면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단어의 첫머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연으로 쓴다고. 근데 얘를 줄임말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국련이 됩니다. 국련, 한시련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두음법칙 적용 안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의존 명사의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냥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열냥 이런 식으로.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게 지금 냥과 리는요, 의존 명사이자 동시에 뭔데요? 단위명사죠, 단위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또는 그냥 의존 명사로 쓸 때 뭐야? 쓰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 그럴 리 없어 라고 하면 이 리가 뭔데?
두 법칙에 따라서 2가 돼야 되거든. 왜? 띄어쓰기 돼 있고 띄어쓰기 돼 있잖아. 의존명사니까. 그리고 얘 한자어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 자, 그래서 얘는 두 법칙에 따라서 단어의 첫머리이기 때문에 2로 써야 되는데 안 쓴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의존명사로 쓰고 있는 리 같은 경우에 의존명사로 쓰고 있는 이제 리을 니은 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하지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두음 법칙 아까 조항 3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조항을 굳이 3개로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맞춤법에서 리을이 이응되는 경우 있죠. 얘만 조심하면 됩니다. 왜 그런데 얘가 뭐가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 그렇죠. 어떤 예외가 있는데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율은 어떻게 적는다고? 열율로 적는다고. 그래서 나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선율 이런 식으로 백분율. 자, 나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침이 없으니까 모음 뒤에 이어지는 열입니다. 맞죠? 선율 같은 경우에 뭐야? 니은 뒤에서 이어지는 율이죠. 백분율도 마찬가지로 니은 뒤에서 이어지는 율입니다. 자,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거나 또는 니은으로 끝나는 말 뒤에 있는 열율을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고? 열율로 적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열율은요. 우리가 뭐라고 보통 풀어서 얘기하냐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님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단어의 첫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다음 형태와 관련된 거 어간과 어미. 자, 형태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 전부 뭘까요? 표의주의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건데? 먹다잖아, 먹다. 자, 그러면 얘를 실제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 먹다가 되죠. 맞죠? 왜 그런데?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라서. 맞죠? 자, 그래서 먹다야.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안 적는다고. 맞죠? 자, 그래서 표의주의를 표방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죠, 얘네들. 예를 들어서 합성용언이라고 칩시다. 동사라고 안 할게요. 합성용언에서. 자, 합성용언에서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자,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표의주의로 쓰는 게 일상생활에 더 많다고 했어. 그런데 표음주의로 쓰는 상황들 여러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음주의로 쓰는 상황 중에서 아까 뭐 있었어? 어원이 불분명한 거 있었지. 어원이 불분명한 거. 그런 애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그 다음에 시옷 받침으로, 디귿 받침으로 쓸 근거가 없는 거. 이런 것들 다 어원 불분명.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이런 애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지거나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 말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드러나다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진실이 드러났다 라고 하면 뭐야? 이게 지금 드러나다라는 경우에는 들다 나다가 합쳐진 거잖아. 맞죠? 들다 나다. 맞죠? 그러면 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야지만 앞말에 본뜻이 살아있는 거거든. 그런데 들다라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드러나다라고 쓴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들어내다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들어로 써야 돼. 왜? 내가 책상을 드러냈다라고 하면 책상을 들어서 진짜 내 거잖아. 맞죠? 그래서 앞말에 본뜻이 살아있으면 들어, 본뜻이 살아있지 않으면 들어, 소리 나는 대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요, 살다, 지다, 쓸다, 지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쓰러지다 같은 경우는 뭐야? 나무가 쓰러지다 이거잖아. 맞죠? 이게 쓸다라는 의미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본뜻이랑 살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쓰겠어? 쓰러지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얘 이런 말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떨 때 쓰는데? 내가 쓰레기야. 그럼 뭐야? 쓰레기가 쓸어지다 라고 하면 그때는 쓸 수 있지. 그때는 진짜 쓰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본뜻이 살아있으면 쓸어, 본뜻이 살아있지 않으면 쓰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다음 이것만 하나 넘어가도 되나? 잠깐만. 본용어 보조용어 있나? 없나?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자, 그렇게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어미 오가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반모음 첨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책이요 또는 이것은 책이 아니요 라고 하면 이 아니요 발음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어? 원래 기본 발음은 아니오인데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아니오를요 아니요로 발음하게 되면은 이 요는요 반모음 이 플러스 오이기 때문에 반모음 첨가 현상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된다 하더라도 고정은 어떻게 쓴다고? 이 오로 쓴다고. 자, 그래서 얘는요 종결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체의 종결음입니까? 하오체의 종결음이야. 상대 높임에서.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지난번에 적어줬지만 내 숙제했니? 물어보는데 대답을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이 아니요 할 때 이 아니요랑 이 아니오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위에서 이것은 책이 아니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니오가 종결음이라고 했고요. 근데 너 숙제했니? 아니요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했어요? 해유체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유체 요는요 무엇에 해당한다고? 보조사에 해당한다고. 자, 그래서 보조사는 문장에서 빠져도 말이 된다고 했죠. 너 숙제했니? 아니. 말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원래는 아니가 원래 기본형이야. 아니는 뭔데? 그냥 부사잖아. 부사. 맞죠? 그 부사 단독으로 나와서 미안합니다. 부사라고 하면 안 되네. 감탄사라고 해야 되네요. 왜 감탄사라고 해야 돼? 우리가 보통 네, 아니 대답하는 건 전부 감탄사다. 그렇죠? 부르는 말 감탄사, 대답하는 말 감탄사. 자, 그래서 네 또는 아니라고 하는 이 감탄사에 뭐가 붙은 거야? 보조사 요가 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책이 아니오라고 하면 얘는 기본형이 뭐야? 되다 아니다 할 때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아니는요 아니다의 어간입니다. 아니다의 어간. 그렇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요를 쓰는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요는 뭐냐면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연결 어미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것은 먹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먹이다 대신에 내가 먹이오라고 해볼게.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고.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북이요, 저것은 먹이오라고 적어야 된다고. 왜? 뒤에 마침표가 있어서. 얘는 종결이거든. 얘는 뭐야? 연결이고. 이해되죠? 연결은 이오로 쓰고요, 종결은 이오로 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보통 시험에 내신에선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요. 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인데요. 사실은 물어보는 건 거의 대부분 뭘 물어보냐면요, 품사를 물어봅니다. 품사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생산적인 전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산적인 전미사를 우리 요즘 교과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널리 쓰이는 전미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널리 쓰이는 전미사는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형태를 밝혀 적으면 좋습니다. 널리 쓰이는 전미사는 형태를 밝혀 적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게 그냥 기본 원칙이야.
그래서 기본 원칙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예외들이 있는데 그 예외들은 예외로서 그냥 외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널리 쓰이는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자, 그러면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 어근에 붙을 수 있는 전미사다 이 말입니다. 자,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널리 쓰이는 전미사랑 똑같은 말이 여러 어근에 붙는 전미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생산적인 전미사의 반대말은 비생산적인 전미사겠지. 그럼 비생산 전미사의 특징은 뭔데요?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고요. 여러 어근에 붙지 않고요. 특정한 어근에만 붙는 전미사를 비생산적인 전미사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나와있죠. 여기 제한된 어근과만 결합한다고요. 자, 그래서 생산적인 전미사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가 있습니다. 이 이는요 명사형 전미사도 있고 부사형 전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형 전미사는 여기 밑에 나와있죠. 여기 이히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가 명사형 전미사도 있고요. 그래서 명사형 전미사는 뭐 있냐면요 요 이음 이렇게 있습니다. 부사형 전미사는 뭐 있어? 이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히리기 우구추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르게 소리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적는다고?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알겠죠? 다르게 소리 난다 하더라도 형태를 밝혀 적어요. 자, 잘 보세요. 비생산적인 전미사 이외의 이나 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잘 보세요. 이나 음이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이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음은 명사만 되고 맞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넘어는 마감을 보자. 마감은요 막다에서 나온 거거든. 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암이야. 무덤은요 묻다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플러스 엄이고요. 주검은 뭐야? 죽다에서 나왔고 엄이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막, 묻, 죽 얘네 전부 뭡니까? 어간이에요.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이외의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는요 어떻게 적어준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쌤 다음 주에 요거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다음 주에 그 맞춤법 조항 있는 그 파일을 따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줄 건데요. 자, 어간에 이나 이외의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왜냐면 암, 얘네들이 뭔데? 이나 이외의 전미사잖아. 근데 죽다에서 왔다고, 묻다에서 왔다고. 묻다는 동사잖아. 근데 우리는 무덤을 명사로 쓴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뭐야? 엄이 전미사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나 이외의 전미사가 붙어서 어떻게 된다? 명사가 된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도 봅시다. 너무도요 넘다 플러스 우야. 비로소 봅시다. 비롯하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오야. 자, 예를 들어서 얘는 근데 사실 그 조항 번호가 다르거든. 지금 한꺼번에 툭 쳐놨어요. 지금 여기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그 조항 번호가 각각 두 개로 나뉘는데 얘네들을 좀 그냥 하나로 툭 쳐놨어요. 그냥 하나로 보자면 일단은 얘 기본형 너무 땁니다. 비롯은요 웃긴 게 얘 우리가 보통 어떻게 씁니까? 비롯하다고 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요 비롯은 어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왜 얘기하냐면 동인고에서 보통 요거 가지고 시험 냅니다. 얘를 보고 비롯하다잖아 기본형이. 그래서 비로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간에 이나 히 이외의 전미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에 적혀있단 말이야. 그 틀린 말이야. 비롯은 어간이 아니에요. 뭔데? 비롯하다에서 나왔잖아. 맞죠? 그래서 비롯하까지 해야 어간이거든. 그래서 비롯까지만 하면 얘는 뭐냐면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특정한 어근에 이나 히 이외의 전미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조항의 번호가 달라요. 너무 할 때 얘랑 비로소 할 때 얘는 조항 번호가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야? 오나 오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형 전미사는 뭐가 있어? 이나 히가 널리 쓰이는 전미사거든. 그래서 이나 히가 붙지 않고 오나 오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비로소 너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비롯과 비슷한 거 여기 밑에 또 있습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요.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깨끗하다. 이렇게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기본형은 깨끗하다야. 어간은 깨끗하까지가 어간이거든요. 그런데 어근으로 따지면 깨끗이 어근이고요. 하다가 접사야. 맞죠? 자, 그래서 깨끗 플러스 이 이렇게 써서 깨끗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이 불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 애매해요. 특히나 여기 조항에 예시 나와 있는 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얼룩이 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얼룩이는 얼룩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얼룩이랑 다른 의미입니다. 야, 얼룩하다, 얼룩거리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얼룩이라고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거고 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요게 만약에 시험 범위에 요 조항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시험 범위에 요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외우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뭔가 이해를 해서 뭔가 해결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뻐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누더기도 마찬가지로 누덕하다, 누덕거리다를 안 쓰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개구리라고 해서 얘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유는 뭐야? 개굴하다, 개굴거리다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의 표준, 그러니까 어차피 맞춤법이야, 맞춤법 파트. 그러면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 뭔지를 알잖아. 개구리를 보고 개굴이라고 쓰는 19살이 있니?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개구리라고 쓰니까 뭐야? 그거에 맞는 조항을 그냥 찾아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입니다. 아까는 뭐가 된 경우였어? 명사가 된 경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거에 예를 들어서 개구리 이렇게 있어. 그 다음 뭐 누더기 이렇게 있고 뻐꾸기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이 문제에서 보기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 사이에 이제 단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급히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야. 급히를 들어가면 되겠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이 반드시가 여기 조항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뭔데? 개구리, 누더기, 뻐꾸기 전부 품사가 뭐야? 명사거든. 이 조항 뭐라고 되어 있어? 명사가 된 것은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반드시는 우리가 품사를 뭘로 쓰는데? 부사로 쓰잖아. 그래서 조항 뭐가 저쪽에 가 있다고. 이해돼요? 그냥 보통 물어보는 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맞춤법에서. 그럼 결국 뭐 판단해야 되는 거야? 품사 판단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요.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는요. 그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그래서 뭐 급히, 급하다라는 말 쓰잖아. 맞죠? 꾸준하다 쓰죠. 그래서 꾸준히. 어렴풋하다 쓰잖아. 그래서 어렴풋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는 보세요. 자, 얘는요. 선생님이 반듯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쓰지.
자, 반듯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반드시의 의미는 뭐야? 무조건 꼭 해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이 반듯하다는 뭐야? 그냥 올곧게, 그냥 올바르게 앉아있다는 뜻이잖아. 뭐 올바른 상태로 있다는 뜻이잖아. 반듯하게 앉아있다 이러면. 맞죠? 자, 그래서 이 반드시를 쓰는데요. 이 반드시는요. 왜 소리 나는 대로 정량?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하다가 붙을 수 없는 반듯이라고 하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러면 반듯하다가 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반듯하다랑 여기에서 쓰는 반듯은 뭐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자에 반드시 앉아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 얘는 반듯이로 써야 돼요. 알겠죠? 근데 숙제를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하면 반드시라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왜 얘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유는 반듯하다 할 때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듯하다는 없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교재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나갔어요. 왜냐면 뒤에 중세 국어는 이 교재로 안 할 겁니다. 따로 그냥 이제 그 문법 요점만 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할 거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 안에 진도가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공부를 좀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좀 헷갈린다 싶으면 필요한 파트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좀 보고 내용들을 좀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치도록 할게요.